과거보다 더 발전한 사람은 과거에 내가 잘났다고 자랑한 게 창피할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그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일단은 뭐 3, 40대, 4, 50대 요 정도가 아니라 6, 70대까지 가는 게 오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성장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보유를 했어요. 재테크까지 해서 돈이 나오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3, 40대에 아주 멋있는 삶을 살았어요. 50대, 60대 가면서 점점 줄어가지고 70대 정도 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뭐 몸이 아파서 이렇게 되면 안 될 거잖아요. 그쵸? 적어도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쭉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는 걸 추구하잖아요. 누구나.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부자였는데 고등학교 때 집이 어려워졌어. 이런 얘기 우리 주위에서 가끔 들어요. 그게 당사자인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고등학교 때 요때 집이 어려워졌다면 부모님이 50대, 60대 사이예요. 내지는 50대 때부터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힘들어져 가지고 제가 뭐 아무것도 없이 사회에 나오게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업하셨었고 어쩌고저쩌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뭐 괜찮은 분들이랑 이렇게 친구였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 친구분들의 삶을 가끔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부자였던 지인분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이분들의 삶이 점점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부모님 빼고는 다 힘들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일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막 뭐 이런 일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거나 몸을 쓰는 일이거나 뭐 이런 쪽이죠. 그런 일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해요. 왜 그럴까요? 보증을 잘못 써서. 자, 왠지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건 지금 잘 나간다고 해도 나중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지금 잘 나가서 1, 2년, 2, 3년, 길게 5년 정도 즐겁게 멋있게 사는 게 목표가 돼서 안 되고 끝까지 그 삶을 영위하는 게 목표여야 돼요. 그 목표 하에 제가 모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어느 정도 물려받을 수 있게 야, 뭐 지금 우리나라에 뭐 100억 해봐야 200억 해봐야 애들 뭐 물려주면서 세금 내고 하면 얼마 안 남더라도 물려주는 게 낫죠. 망해서 없어지는 것보다. 부모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떠냐면 한참 잘 나갈 때 일단 그 잘 나가는 거의 기준이 뭐냐면 월 소득이 높아. 그러면 아무래도 지출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 이게 지속적으로 될 거야. 사람이 멀리 보고 살 것 같지만 그렇게 멀리 보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면 일단 많이 벌었으니까 기분 한번 내. 기분 한 번 내면 2번 내고 3번 내고 4번 내고 그게 생활이 되고 고정 지출이 되고 그게 끊을 수 없는 정도의 그 기본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되거나만 하진 않아요. 이렇게 쭉 되면 이제 재벌 대기업 회장님이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은 아주 드물잖아요. 올라갔다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거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긴 시간 동안 노력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사람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삶이 유지되면 그때 만족감을 느끼지만 답답함도 느끼는 그 상황에서 좀 떨어지잖아요. 급격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빨리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걸 느낍니다. 네, 그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친한 후배가 뭐 얼마만 투자하면 된다는데 이런 얘기를 이 구간에선 안 들어요. 근데 요 구간 여기서 좀 어려워졌을 때 좀 사업이 떨어졌을 때 빨리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투자를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업을 벌입니다. 내 사업은 지금 살짝 떨어지는 이 시기라도 다른 업은 지금 괜찮은 것 같아. 그거 하는 애들 돈 번다는데 해서 거기 투자합니다. 모든 업이라는 건 근데 시작하면 시행착오라는 게 반드시 있죠.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난 지금까지 내공을 쌓아왔으니까 다른 거 해도 쉽게 될 거야.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디 엉뚱하게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똑똑하면 안 당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똑똑해도 상황이 그러면 솔깃합니다. 거기 투자하거나 아니면 시작하거나 이런 일을 여기서 벌입니다.
이게 또 살짝 잘 되거나 아니면 얘가 좀 떨어지거나 살짝 잘 되면 이쪽에 더 신경 씁니다. 그러다가 본진이 이 본 사업이 어려워지면 같이 주저앉게 되죠. 그리고 요게 안 되면 자존심, 더 투자하고 더 투자하고. 우리가 보통 사기를 당할 때 이렇게 당합니다. 50만 원 빌려줬어요. 걔가 갚는다고 해요. 갚았어요. 이자 뭐 한 10만 원 주고 그 뒤에 뭐 100만 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10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뭐 형님 죄송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가 이거 100만 원 갚으려면 뭐 얼마만 넣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도 똑같잖아요. 1000만 원 받으려고 뭐 한 700 더 빌려주고 1700 받으려고 또 얼마 더 빌려주고 이러면서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돈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기의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기의 프로세스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빠져드는 그 프로세스와 똑같아요. 좀 투자했는데 좀 안 됐어. 좀 더 투자하면 될 것 같아. 좀 하면 될 것 같아. 로 점점 금액이 커져가요. 그러다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아는 분들 뭐 상황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들인 걸 아실 것 같아서 그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이런 프로세스예요. 다 똑같이. 각 분야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담 와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뭐 사업적인 조언도 해주시고 뭐 방향을 제시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다 똑같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밑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오셔서 어느 정도 읽었으면은 자기만의 노하우나 그런 게 생겼으니까 다른 것도 잘해요. 너무 좋은 얘기야. 너무 좋은 얘기인데 사람의 생명은 유한해. 진리는 똑같지만 그 진리를 적용하는 시행착오의 시간은 반드시 걸려.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기로 열심히 해가지고 선수가 됐어. 그러면 수영으로 하려면 그 방법을 수영에 적용해서 또 몇 년을 해야 돼. 진리는 같지만 그 진리를 안다고 해서 하자마자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익숙해져야 돼. 거기에 노련해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깊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 시간을 20대, 30대 초중반 안에 거쳐야 돼. 적어도 30대 안에 거쳐서 40대에는 그걸 가지고 자리를 잡아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40대 중반에 다시 다른 걸 손댔어? 거기에서도 시행착오의 시간이 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생각을 안 해. 공부를 내가 영어를 엄청 잘한다고 해서 불어를 하자마자 잘 돼?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걸 간과한다고. 뭘로? 돈이 있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시행착오를 돈으로 커버할 수가 절대 없어. 과거엔 돈이 없어서 시간이 걸렸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면 그게 그렇지가 절대 않은데 그렇게 여기서 착각을 해. 이 타이밍에. 여기서 자빠지면 못 일어나. 1000명, 10,000명 있으면 1명 일어날까 말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조급함 때문에 결국은 다른 데 손을 대는 것 같아서 좀 버텨야 되는 건가? 나를 믿고? 그럼 이때요 느긋하게 마음을 굳게 먹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일에 더 매진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마음의 평정을 찾아서 어려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물론 특수한 경우 다른 데에 손대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특수하기 때문에 그걸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면 되는 건데 그거를 10만 명 중에 1명이 됐으니까 내가 될 거야 하고 거기에 돈을 넣는다? 복권 누가 1등 됐는데 나도 사면 되겠지 하고 1억어치 복권 산 사람 중에 1등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끔 기사가 있잖아요. 그건 무모한 일이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될 때는 그거를 그냥 느긋하게 생각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 시간 동안. 사람은 이렇게만 막 될 수는 없거든요. 이때 느긋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이 해본 사람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나 혼자면 괜찮을 것 같지만 처자식이 있어. 내가 혼자 버는데 내 가족이 있어. 그럼 그거 너무 힘들고. 다른 거 하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투자하면요. 더 빠르게 망치는 길이에요. 모아온 돈으로 어느 정도 버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를 더 깊게 파고 그 분야를 더 발전시키는 거,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확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것도 있는데 비교에 의해서입니다. 단기간에 얼마 벌었어요? 몇 살인데 얼마 벌었어요? 한 달에 뭐 몇 억을 벌어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럼 난 지금 잘못하고 있나? 그것들과 비교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도 이때 그 당시 유튜브가 유행했으면 그런 영상 찍을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 이게 목표여야 돼요.
찰나의 순간에 누가 좀 잘 나갔다? 이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 과연 누구에게 도움될까요? 네, 그 도움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첫 번째, 그 영상을 찍은 사람들, 이제 뭐 좋은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 영상으로 남기고 싶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거 몇 년만 지나면 그거 찍었던 거 창피합니다. 저렇게 잘났다고 나와서 까불었구나.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그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안 됐으면 야, 나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과거보다 더 발전한 사람은 과거에 내가 잘났다고 자랑한 게 창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장할수록 더 위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성장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면 그 위를 부정하고요. 떨어지면 그때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성장하면 창피합니다. 그런 영상 나온 사람들 3년, 5년 뒤에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냐? 거의 그거 유지하는 사람 100에 1000에 하나? 그걸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벌었다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 중에 롱런하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쭉 성장하다가 멈추는 시기가 오면 그 사업이나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냥 기다릴 수 있겠지만 불안하거나 흔들릴 내려갔을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뭔가 다른 쪽으로 보지 않나 싶기도 해요. 누구나 똑같아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심지 있게 참고 나가냐 안 나가냐가 다음 단계로 가냐 안 가냐예요. 초반에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최고 같고 또 특히나 어린 나이에 잘 나가면 그게 배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 이 정도면 난 자리 잡았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당대에 잘 나가는 뭐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와 존경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오히려 겸손해지고. 당연하지. 내가 나와서 잘났다고 할 수가 절대 없어. 이 단계가 되면. 이 단계에서는 막 난리가 나지. 예를 들어서 목계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제 얘기가 뭔 뜻인지 아실 거예요. 나무, 닭 이야기라는 거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나와서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자산가의 영역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월소득의 영역, 여긴 자산가의 영역. 네, 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미 해서 나가신 분들을 보면 말이 안 나오죠. 저분 당연히 겪었겠지? 몇 번 겪었을까? 와, 이걸 어떻게 했지? 당대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만드신 분들 생각하면 놀고 먹고 살아도 되는데 왜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단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계 수십 번, 수백 번 겪은 분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를 참고 느긋하게 생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뭘 생각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내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적어도 지속 성장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야 지금 좀 쉬어간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난 할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시간을 버텨내야 됩니다. 소장님 지금 사업을 10년 넘게 하셨잖아요. 그럼 고객가 몇 번 오셨어요? 넌 뭐 처음부터 있었지. 아 처음부터? 처음 시작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제 처음 잘 되고 나서 꽤 긴 시간 동안 잘 나가다가 그런 시간이 또 오면 이때를 까먹는 거지. 왜? 지금은 내가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내 실력도 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인데 랑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간중간 그런 일들이 있었지. 적어도 몇 번은. 가만히 참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실력이라는 거 이거 아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가만히 엉뚱한 짓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내공이고 실력이고 합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일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 할 일 하면서 엉뚱한 짓 버리지 않는 거. 이거 진짜 실력입니다. 근데 그때 멘탈 바사삭 될 것 같은데 그럼 소장님 그럴 때 멘탈 어떻게 잡으세요? 책 같은 거 보면 된대잖아. 20대 때 그런 생각, 그런 책들을 많이 보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여러 일을 시작했었는데 여러 일이라는 게 한 번에 여러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한 일을 해가지고 쭉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이때 야, 씨, 책 다 거짓말이네. 야, 씨, 뻥치고 있네. 야, 그런 세상이 어딨어. 그러면 안 되는 인생의 영역으로 그냥 가는 거죠. 다시 그 책을 봤더니 내지는 그런 비슷한 책을 봤더니 또 된대. 또 다른 일을 시작했어. 쭉 그 일에 집중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또 안 됐어. 된대 또. 다시 또 해. 또 해. 될 수밖에 없겠네. 또 하다 보니까 조금 뭐 빛이 보이는 것 같아. 막 했어. 안 돼. 안 돼. 그럼 이게 안 된다는 게 결국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남은 돈이 없거나 아니면 노력 대비 너무 적거나 그러다가 하는 게 이제 사업의 성장이고 개인의 성장이란 말이지.
그렇게 하다가도 중간에 갑갑한 시간이 반드시 와. 중간중간 온단 말이지. 중간중간 오는 거 플러스 길게 올 때도 있어. 길게 올 때도 아까 말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고스톱 쳐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뭐 예를 들어서 카드라도 쳐보면 패가 안 들어올 때는 죽어도 안 들어와요. 그때 그러면 막 더 막 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면은 더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는 계속 확인만 하면서 자리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다음 날이거나 아니면 다음에 할 때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나한테 기회라는 게. 그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엉뚱한 짓을 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점점 녹아 없어지죠. 70대 80대 조그만 방에 살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으면 좀 참아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람이 돈을 벌면 누구나 그 돈을 처음 벌어봅니다. 1억 벌든 2억 벌든 그 돈도 처음 벌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하는 거를 따라서 합니다. 뭐 좋은 걸 사고 쓰고 여행 가고 이런 것들 따라합니다. 지출이 점점 커지죠. 그러면서 이게 세상 사는 맛이고 즐겁고 뭐 의미고 뭐 이런 거를 거기서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삶을 즐기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목표가 제가 아까 말한 목표와는 다르죠. 현실을 즐기는 것과 안정적으로 꾸준히 만드는 것에서의 중간중간 현실을 즐기는 것, 이거 두 개는 완전히 차이 납니다. 뭐 1,000만 원 벌어요? 얼마를 벌어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얼마를 쓸까가 아니라 얼마를 모을까를 기준으로 삼아야죠. 얼마를 모으면서 남은 걸 써야 된다 생각하는데 현실을 즐기려면 이번 달 얼마 쓰면 될까 생각하죠. 네, 이거 쉬운 예로 들어드리면 다이어트 할 때 뭘 먹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닌데 안 먹어야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먹으면 빠지지 안 먹어야 되는데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뭘 먹어야 되는데 맞춰서 여러 회사들에서 이걸 먹으면 빠진다고 막 하죠. 먹어도 안 빠지는데 그거 먹고 딴 걸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고 또 딴 걸 먹죠. 그거나 똑같아요. 이 상황을 만들려면요 꾸준히 자산이 상승해야 돼요. 쓰는 습관보다는 벌고 모으고 재테크하는 습관이 먼저 자리 잡고 나서 그 뒤에 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쓰는 습관이 없이 벌고 모으고 불리는 습관만 있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쵸? 이게 있는 게 부자가 되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만드는 거지 멋있게 쓴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않아요. 부자처럼 보일 수는 있죠. 제가 지금 주위에도 뭐 사업이 좀 되다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 답답함 순간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사업의 한계는 이거야. 내가 하는 사업은 지금 정체야. 뭐 이런 사업군 전체를 그렇게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멈춰 있는 이유를. 그게 아닌데. 패러다임을 바꿔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 선에 부딪혀 있으면서 못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어느 순간 여기가 확 줄어들 거예요. 유지되던 것들이. 그러면 이제 점점 낮은 계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쭉 내려가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렵죠. 적어도 죽을 때까지 안정적인 상황을 만든다. 이 기준으로 제가 지금까지 수천 개의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제가 하는 말은 다 그 기준이에요. 벗어나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제 기준이 그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때 참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하는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힘든 걸 해야 성장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는 없어요. 대나무가 마디 없이 높이 올라갑니까? 그거 누구나 겪어야 돼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나만 괴롭다고 생각하면 그게 내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남들도 괴롭다는 거를 알면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겨나가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만 힘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가끔 매스컴이나 아니면 알려진 얘기가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잘못된 얘기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냥 잘못되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군대에 갔어요. 힘든 상황을 거쳐요. 근데 왜 견뎌요? 같이 힘든 걸 겪는 거를 눈에서 봐요. 동기들이 힘들고 밑에 있는 애들이 힘들고 그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견디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엉뚱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극소수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견디고 나와서 정상적으로 군대를 제대하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보니까.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거를 못 봅니다.
주위에 일단 잘된 사람이 드물고 그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티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약점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굳은 심지를 갖고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지나가고 올라가는 상황이 옵니다. 얼마 전에 상담 오셨던 분도 그 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힘들어졌었는데 그랬더니 뭐 다른 업체들이 다 문 닫고 이랬었는데 그분은 이제 몇 년을 버텼더니 오히려 다시 그 업이 좋아져 가지고 뭐 독보적인 회사가 됐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몇 달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2년, 3년 될 수도 있고요. 3년, 5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큰 게 옵니다. 분명히. 네. 그렇게 버티는 사람 있겠어요? 웬만한 사람이? 보통 사람의 영역을 넘어가야 자산 상승이나 내공이나 아니면 내 사업의 발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있는 분들 내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분들 이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분들 본인이 이거를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이겨내는 방법은 엉뚱한 데 투자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업을 꾸준히 확장, 발전 이거 하는 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해준 얘기 너무 좋았는데 내가 내공이 있으니까 딴 걸 건드리면 바로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발전의 시행착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모든 분야 손대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죠. 네. 대기업 문어발식으로 확장하잖아. 확장하더라도 그거가 안 되는 기간이 꽤 길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 자만도 약간 있는 건가? 당연히 있죠. 아까 말했죠? 월소득이 높아지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초기에. 특히 어릴 때 그럼 뭐 20대 중후반 이때 되면은 뭐 배는 게 없습니다. 제끼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제가 명품을 들고 있어 좋은 차를 타고 있어 어떤 집에 살아 이런 걸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걸로 해서 내가 더 높아 이런 걸로 이제 만족감을 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거든요. 보여주기 쪽으로 가면요 이거는 40대 중후반도 못 가죠. 주머니에 10억도 없습니다. 10억이 큰 돈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여지는 거는 100억인데 주머니에 10억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한 사람들 몇 년 전 영상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으니까. 그때 그렇게 잘 됐으면 건물 하나는 다 있어야죠. 유지 안 됩니다. 잘 되는 거 어렵지만 유지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쉽게 말해서 나대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제 스스로 나대면 될 일도 안 되더라고요. 꼭. 설레발 치면 될 일도 안 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없었겠어요? 아주 과거에 저도 뭐 설레발도 쳐보고 막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해보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들 수십 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분이 없으라고. 그렇게 됐을 때 빌딩이 보이고 강남 빌딩이 보이고 이런 단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성가 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분들 나중에 말년이 돼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대를 물려서 이렇게 부자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인이랑 얘기하다가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언제까지요? 시간 개념을 넣어야 됩니다. 모든 판단에는. 부자가 언제까지 부자냐 이거죠. 못 사는 사람이 언제까지 못 사냐. 부자가 잘 돼 보이는 그 순간에 빛이 나기 때문에 그때 보고 와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이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없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러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막고자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막 누가 얼마 벌었어요. 부자예요. 단기간에 잘 됐어요. 젊은 사장이에요. 이런 영상을 보여주는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 채널은 자기가 그렇게 돈 벌고 싶어서 자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몇천, 2, 3천 이렇게 번다고 하는 영상보다는 한 달에 막 억을 번다 뭐 이런 게 엄청 나오잖아요. 그 채널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본인이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첫 번째. 한 달에 얼마 벌었다고 해서 보면은 그냥 매출이야. 매출을 벌었다고 하는 경우는 그거는 사실은 안 맞죠. 그렇죠? 근데 막 매출로만 얘기해요. 순이익이 몇 %가 중요한데 그거는 잘 얘기 안 하거나 그거는 얼버무리거나 그래야 더 자극적으로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 그걸 보면 사람이 막 비교하고 막 흔들리거든요. 그런 거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 자수성가 하신 분들 중에 내지는 지금 자수성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분들 중에 그 시기 이거 슬기롭게 벗어나고 더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